고양이는 사람을 사랑할까? 개냥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가끔 보면 사람을 엄청 좋아하는 고양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고양이들이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고양이는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는가입니다. 먼저 2015년 영국에서 설계한 실험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어린아이와 엄마 사이의 유대관계를 검사할 때 하는 방법이었어요. 이 아인스워스 낯선 상황이라고도 불리는 이 검사는 엄마와 아이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낯선 공간에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평가 방법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 강아지한테도 이 방법을 적용을 했더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고양이도 유착관계를 만들 때 이러한 안전 그리고 보호를 제공할 때 유대관계가 강해질지 검사를 해본 거죠. 이 실험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한 상황에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총 27분 거의 30분 가량의 시간을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보호자와 낯선 사람이 따르게 됩니다. 총 20마리의 고양이를 실험에 참여를 시켜보았는데요. 각 그룹 간 10마리씩 배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각 그룹에 한 마리씩은 반응을 전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그 한 마리 고양이를 각각 제외한 9마리의 고양이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고양이가 반응을 한 모습에 따라서 3가지 카테고리, 그걸 9개의 행동으로 분류를 해놓았고 이 행동들이 몇 초 동안 지속이 되어 있는지를 총합해서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검은색 그래프와 회색 그래프가 있는데 검은색 같은 경우는 보호자분과 함께 있을 때, 회색 그래프는 낯선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보시기에도 그렇겠지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고양이들은 보호가 필요하고 안전을 제공받았을 때 유착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고양이는 집사랑이 있든 낯선 사람이랑 있든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고양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티야? 두 번째 통계 자료입니다. 2022년 이탈리아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반려동물, 특히 집사님과 우리 주인님 사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서 사용된 방법은 CDORS라고 해서 2017년 만들어진 강아지 혹은 고양이와 보호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점수표입니다. 이걸 각 보호자분께 나누어 주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총합 1858명의 보호자 중에서 고양이의 보호자분 548명의 자료를 기록해 보았습니다. 바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항목들을 조사했다 보니까 여러 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그겁니다. 여기 있는 가운데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가 나뉘게 되고 여기서 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유의미한 그래프들은 제가 따로 표기를 한번 해봤는데 자세히 보면 집사님이 집에 있을 때 본인의 역할이 아들 혹은 딸인 경우 어머님이나 아버님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요. 아주 고령인분, 특히 65세 이상인 경우 유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 직업과 관련해서도 은퇴를 이미 하신 분 그리고 동물과 일을 하는 분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분류인데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하나 나옵니다. 유의적으로 남성분들이 평가를 했을 때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까지는 실은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금하긴 하네요. 마지막 카테고리는 좀 더 고양이에 집중을 해봤는데요. 일단 성별부터 보자면 중성화한 수컷이 보호자분과의 관계가 조금 부정적이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또 동거묘가 많은 집안일수록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보호자분의 근무 환경이 바뀌지 않고 계속 출근을 한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논문의 결론입니다. 코로나 시기 락다운으로 인해 반려묘와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기
증가하게 되며 많은 보호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보호자와 고양이 사이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되는 건 고양이와 함께 지낸 시간이 증가하며 상호작용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 중에 일부 고양이들은 뭔가 원하고 갈구하는 행동을 하거나 보호자분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보호자분들이 평소보다 코로나 이후 더 고양이가 차분해 보이고 편안해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런 건 전부 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보호자분들이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고양이가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집중해서 보았어요. 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대략 58.8%에 달하는 비율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20.4%의 경우는 오히려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줬고, 4%의 경우는 오히려 안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세하게 어떻게 행동이 변했는지를 좀 더 알아보자면 90% 이상의 고양이는 코로나 이전에도 보이지 않았던 이상 증상을 코로나 이후에 보인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변화를 보인 4%의 고양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인간을 향한 공격성이라든지 다른 반려동물, 같이 사는 동거묘나 동거견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이상 징후로는 이상한 데에 대소변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가구를 긁는다거나 이러한 증상을 보였다고 해요. 특히 이러한 안 좋게 보이는 이상 징후를 보이는 고양이들은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재택근무 시간이 늘어난 경우 비율이 높았다고 하고요. 보호자분이 느끼기에 집이 지금 많이 좁아졌다라고 느끼는 경우 이러한 보고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해요. 결과만 보면은 고양이들 코로나로 인해 북적북적해지면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고양이들이 가끔씩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인 고양이들은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보호자분들의 경우 코로나 시기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반려고양이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7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롭게 봤던 거는 뭐냐면 25.7%의 고양이는 애교가 늘었어요. 갑자기 저한테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오히려 애착이 늘은 것 같아요 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실은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이런 애착 관계가 더 강해졌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일부 고양이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상들을 고양이 분리불안의 증상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었대요. 여기서 저는 실은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고양이들은 제가 알기론 되게 독립적인 존재고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것도 잘하는데 갑자기 분리불안이요? 라고 말을 하시는 게 제 궁금증을 자극했어요. 마지막 추가 자료입니다. 2002년 고양이는 분리불안이 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미국 AVMA 저널에 보고된 바를 따르면 고양이는 되게 비사회적이고 분리불안 장애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부 고양이에서는 마치 강아지에서 분리불안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 같은 증상을 보였대요. 이러한 아이들을 모아서 봤는데 특히나 특정 인물, 특히 애착이 가는 인물이 사라졌을 때 이러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었대요. 여기 논문에선 그래서 이상 증상을 보이는 716마리의 고양이 중에서 136마리는 분리불안 장애라고 진단을 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분리불안의 증상은 강아지랑 되게 유사한데요. 대표적으로 병적으로 그루밍을 심하게 하거나 분리불안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울부짖는 증상, 파괴적인 증상,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증상 등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그래프는 연령에 따른, 그리고 성별에 따른 보고된 고양이들인데요. 보시면 흥미로운 건 수컷이 굉장히 중년령, 저년령에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암컷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노령화가 될 때까지도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는 이러한 증상들이 성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지에 조사를 해본 건데, 다른 항목
것들은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과도하게 그루밍을 보이는 증상은 암컷에서 많았고 파괴적인 성향은 수컷에서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결과는 고양이도 분리불안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나 이러한 증상들 중에서도 보호자분의 침대에 하필이면 소변을 보는 행위를 보일 때 이거는 굉장히 분리불안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일 수 있다 그래요. 하지만 소변을 이상한 곳에 보는 증상은 이러한 분리불안 말고도 비뇨기에 문제가 있는 고양이들에서도 많이 보이는 증상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비뇨기 검사까지도 다 배제가 된 경우 진단을 하게 되었고요. 비교적으로 볼 때 암컷의 경우 수컷보다 분리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보호자분들이 우리 고양이에게서도 이러한 이상 징후가 보인다라고 느끼신다면 아이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환경 풍부화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결론은 그래서 고양이들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저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강아지나 사람은 애착 관계를 형성할 때 서로 보호를 해주고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고양이들은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과도한 사랑은 조금 고양이들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멀리 하진 마세요. 우리 아이들 분리불안도 생길 수 있답니다.